다. 고맙습니다. 어, 오늘은 혈관 관리에 대해서 행복한 삶을 위한 혈관 관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혈관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양자기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혈액순환이고 혈관 관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혈관이 때문에도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이 있어요. 오늘 조금 저는 아시죠? 소통하면서 하는 거 스피커 켜주세요. 질병 중에 가장 흔한 질병은 무엇일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감기. 감기. 또 뭐가 있을까요? 당뇨. 당뇨? 당뇨가 가장 흔한 질병이에요. 암. 어른들의 반은 당뇨고 반은 고혈 아닌가? 비만, 피로, 어, 대상 피로 이런 거 있는 거 같아요. 네, 많겠죠. 그중에 질병 중에 가장 흔한 질환이 잇몸 질환이라고 합니다. 치주염이라든가 뭐 이런 거 생각보다도 이게 가장 흔한 질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질병 중에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무엇일까요? 혈관 질환. 잠깐만. 이 혈관 질문 질환? 선물 선물은 뭐야? 선물 있습니까? 암. 선물 있습니까? 잘 안 들려요. 근데 그거보다도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광견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나을 수가 없대요. 거의 100%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이라든지 다른 질환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광견병은 고칠 수가 없고 거의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질병 중에 가장 나쁜 병은 뭘까요? 공주병. 폐병, 나태병, 꾀병, 폐병, 우울증. 공주병이래요. 전병, 비만, 네, 치매. 네, 치매,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무좀. 스피커 꺼주세요. 이런 식으로 진지하게 하지 않으시면은 스피커 꺼주세요. 공수병이 뭐 가장 나쁜 병일까요? 자, 질병 중에 가장 나쁜 병은 뭐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르겠지만 혈관 질환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병들은 암은 이렇게 암에 걸려도 활동을 하다가 뭐 돌아가시기 한 달 전까지 뭐 보름 전까지도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 혈관에 관한 질환이 생겼을 때 뭐 뇌출혈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렇게 강하게 왔을 때는 또 그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빨리 조치했을 때 하지만 그런 병들이 강하게 왔을 때는 그냥 반신불수처럼 그냥 누워 있고 의식은 있는데 몸은 못 움직이고 그럼 계속 간병을 써야 되고 몸을 스스로 뒤집거나 이렇게 마비가 돼서 하지 못하면 종기가 나고 그러면 이렇게 피부가 썩게 되고 참 여러 가지 뭐 에이즈 같은 경우도 면역을 하는 약을 계속 먹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데 혈관 질환이 심하게 왔을 때는 바로 죽거나 아니면 불구가 되거나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혈관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듣고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 그 혈관 중에서도 잠깐만요. 죽상동맥경화라고 우리가 혈관 질환을 말을 하는데 흔히 동맥경화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동맥경화보다도 그 아이고 움직이네. 죽상동맥경화라고 하는데 이 말은 잠깐만요. 이 말은 동맥 안에 콜레스테롤이 칼슘과 같이 만나서 염증 세포들로 이제 구성되어서 그것들이 플라그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서 쌓이게 되는 거, 그거를 죽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얼쭉하게 이 안에 그 혈관 속에 이렇게 얼쭉한 것들이 쌓여 있어서 동맥이 점점 굳어지고 막혀지는 현상을 죽상 동맥경화라고 하고요. 또 이런 죽상 동맥경화가 심화가 되게 되면은 허혈성 심질환, 다른 말로 뭐 심근경색, 또 심장의 협심증 같은 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뇌 쪽으로 가면 뇌경색, 뇌출혈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요. 하지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동맥을 막을 경우에는 말초 동맥 질환이나 만성 풍파병, 대동맥 질환들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의 진행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혈관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안에 내피가 있고요. 즉 내막이 있고요. 중간에 중막이 있고 밖에 외막이 있어요. 세 가지인데 내막 안으로 혈관이 피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쪽에서 건강한 혈관은 이렇게 그 안에 아무것도 없지만 동맥경화나 죽상 동맥경화가 약간 진행되면 뭐가 조금씩 쌓이죠. 그리고 조금 더 상당히 진행되면 더 이렇게 혈관벽이 좁아지게 되는 거고 이쪽에 내벽에 이제 거의 다 막히게 되면 아주 혈액이 지나갈 때 너무나 큰 무리가 되고 그러다 보면 다 막히고 혈전이 생기면 그 혈전들이 막아 놓으면은 이제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흐르고 있으면 잘 모르는데 완전히 어느 정도 막히기 전까지는 못 느끼는 것도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동맥경화의 원인을 보면 흔히 아는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 다른 말로 고콜레스테롤이 높은 걸 말을 하는 거고요. 흡연이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뭐 내가 그런 병이 없어도 유전적으로 이렇게 동맥경화가 잘 일어나고 또 나이가 들면 노화가 되면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몸에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 동맥경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으로 혈관을 이렇게 세서 자세히 보면은 어려운 말들이 많죠. 그래서 어 그림을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나? 이렇게 처음에 보면은 음주가 있잖아요. 음주가 있으면 음주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음주를 하다 보면 고혈압이나 당뇨나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 고혈압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당뇨는 어떤 역할을 하게 돼서 이 몸이 나빠지게 되는 거고 내장 지방도 얘가 쌓이다 보면 고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중성 지방이 또 많아지게 되고 또 이상 질혈증이 생기면 얘들도 중성 지방을 많게 만들고 LDL을 높이고 HDL을 낮추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돼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죽상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염증이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은 있어요. 혈관에 고혈압이 생기면 혈압이 혈액이 흐르는 압력을 말하는데 80에 120이 일반적으로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샥샥 이렇게 하면서 피가 진짜 빨리 그 혈관 속으로 지나가는데 지나가면서 내벽에 상처를 내요. 그 속도가 바르다 보면 내벽막이 떨어져 나가면서 여기가 상처가 생기게 되고 그럼 거기서 그 상처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그 피 속이 항상 깨끗한 게 아니니까 활성산소나 그 안에 있는 지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중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막에서 중막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염증들을 계속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음 백혈구가 같이 들어가요. 백혈구가 상체 안으로 중막 안으로 들어가면은 얘들이 활성산소하고 같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 음 활성산소가 LDL 콜레스테롤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이 죽인 역할을 또 백혈구가 먹어요. 먹으면은 얘가 이제 거품처럼 생기게 돼요. 그 세포들이. 그러면 이 세포들이 원래 안에 있던 칼슘이나 그 내막하고 같이 뭉쳐지면서 더 보름처럼 이렇게 얼쭉해 주면서 이렇게 커지거든요. 얘가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면 그런 것들이 이제 플라그를 생성하는데 얘가 피에 있는 혈소판하고 같이 만나게 되면 피떡이 생기는 거예요.
그 피떡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 떨어져서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어디에다가 또 벽에 붙거나 이렇게 해서 혈관벽이 점점 막히고 좁아지고 이렇게 해서 생기는 건데 좀 어렵습니다. 원인은 그렇다고 하는 거니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죽상 동맥경화가 위험한 이유는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이 혈관으로 생기는 뇌경색, 심근경색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사망 1위가 암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제2위가 뇌경색, 심근경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죽상 동맥경화가 생기면 정말 위험한 거고 또 노화 현상이거든요. 나이가 들면 이런 4가지 질병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도 동맥은 혈관을 막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먹었던 음식이나 우리가 평상시 우리 먹었던 것들의 독소들이 쌓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긁어낼 수는 없어도 진행을 늦추거나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생활 습관을 갖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생명 유지에 필요수 인자인 뇌나 심장의 혈액 공급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고요. 또 대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막혀야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심장혈관이 많이 막히고 있어도 모르다가 어느 정도 거의 막혔을 때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 스텐트 시술도 90분 안에 하지 않으면은 정상으로 들어오기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발현되면 사망이나 불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위험한 질병입니다. 그러면 혈관이 막히게 하는 위험 인자 중에는 가장 큰 소리가 계속 나는데 그냥 무시하세요. 저희 아들 노트북이라서 뭐가 계속 오네요. 가장 큰 원인은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이제 연구기관에서 8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혈관이 막히는 사람들 8만 명을 검사를 했대요. 근데 그중에 막힌 사람 중에 20%는 이런 원인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미 막혀 있는 사람 중에서 8만 명 중에 40%는 이 원인 중에 한 가지밖에 없었어. 4가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혈관이 막히게 하는 위험 인자가 없어도 혈관은 막힐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또 다른 원인은 혈관 속에 있는 지질 성분, 지방 이런 성분하고 독소 성분이 만나면 변성을 일으키거든요. 그래 가지고 독소는 일반적으로 활성산소를 많이 말을 하는데 변성을 일으키면 이런 혈관들이 막히는 요런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활성산소가 많고 지방이 많으면은 혈관벽에 염증이 일으키는데 그런데 지방이 많아도 활성산소가 많지 않으면은 염증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2가지가 잘 만났을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은 분은 혈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는 거고 또 하나는 호모시스테인이 많아도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은 단백질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50세 이상이면 고혈압, 당뇨하고 상관없이 그냥 노화로 인해서 혈관 문제는 또 모두 다 생기기 때문에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들이 또 우리 몸속에 여러 하거든요. 다른 말로 바디 버튼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속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쌓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먹는 뭐 술, 담배, 인스턴트, 튀김 음식, 편의점 음식, 그리고 병원 약, 뭐 항생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독소들이 다 쌓이게 하거든요. 그래서 독소가 이제 쌓이게 되면 0에서 6단계까지라고 있는데 글씨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 독소가 한 0에서 1-2단계까지 쌓이면 만성 피로, 그리고 뒷목이나 어깨 결림, 두통, 어지럼증, 그리고 잦은 감기로 몸이 좀 무겁고 아랫배가 차갑고 뭐 똥배가 나온다 그러죠. 자꾸 뭐 이런 식으로 되고 한 3-4단계까지가 되면 몸이 잘 붓거나 소변이 시원치 않고 소화불량, 구취, 수족냉증 뭐 여러 가지 위장 질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알러지, 축농증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하고요. 여기 이제 5단계까지 가게 되면 질병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거든요.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지방간 뭐 이런 식으로 우울증, 공황장애도 생기고요.
근데 이제 이게 가장 높은 6단계까지 가면 이제 암이나 치매, 중풍, 파킨슨,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독소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활성산소를 아까 활성산소 때문에도 이런 동맥경화 같은 죽상 동맥경화가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잡는 항산화 물질은 활성산소를 잡는 거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다 활성산소를 잡는 거죠. 그리고 폴리페놀이 많은 것들, 그리고 파이토케미칼인 식물 영양소가 활성산소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모시스테인은 아까 단백질의 일종이라고 그랬는데 얘를 잡으려고 그러면 비타민 B군들을 많이 드시면 좋아요. 특히 비타민 B6, 비타민 B12하고 엽산이 좋고요. 그리고 혈관 안에 찌꺼기들이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은 오메가3가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독소가 있는 몸을 체질을 개선하기 때문에 체질을 개선하고 디톡스를 했을 때 우리가 혈관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 식품들이 너무 많이 생각나고 저희 그 TR90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TR90의 장점은 진짜 많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먼저 몸에 독소를 빼주는 거잖아요. 요즘 우리가 빼독 많이 하는데 몸에 독소를 빼주는 게 TR90의 장점이고요. 그래서 또 몸에 또 제대로 된 영양을 넣어주는 거예요.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영양을 넣어줘서 영양이 병은 약으로 고쳐야 되지만 활성산소 같은 거는 좋은 영양을 넣어줘야지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호흡을 통해서 활성산소가 더 많이 숨을 쉬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그랬을 때 비타민 C나 E 같은 항산화 제품을 먹지 않으면 몸을 더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세포를.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할수록 제대로 된 영양, 그리고 영양을 골고루 못 먹으면은 우리가 제대로 된 종합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것들을 같이 먹어줘야지 이런 데 효과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노화만 돼도 늙기만 해도 노화 일골 질병이거든요. 늙기만 해도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TR90에는 노화를 멈추고 세포를 젊어지게 해주는 그런 우리가 에이즈락 기전이 있기 때문에 정말 TR90은 좋은 것 같고요. 또 빼독하면 뭐 TR90만 통해서 빼독을 하면 당뇨나 고지혈증, 혈압이 떨어지고 정상이 되고 면역 질환의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리고 혈관의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을 없애줌으로써 더 건강하고 에너지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TR90이 정말 좋은 것 같고요. TR90은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뿐 아니라 자존감과 자신감과 높여주기 때문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혈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혈관 관리는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독소가 쌓이지 않게끔 하는 좋은 습관, 바른 영양, 그리고 적당한 운동, 그리고 독소가 이미 쌓여 있을 때는 TR90으로 몸을 해독해 주고 또 제가 그 항산화 제품을 소개할 때 그 의사가 한 강의를 가지고 제가 요약을 했는데 할 때 제일 생각나는 게 뉴스스펜 3였거든요. 아시다시피 비타민도 14가지, 미네랄도 9가지가 있으면서 그 안에 가장 좋은 알티즈 오메가3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세포를 젊게 하는 에이즈락 기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아까 혜영 사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15% 할인해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번 달까지인데 그래서 뉴스스펜3도 잘 전달하고 아니면 4+1도 잘 전달하고 TR90도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또 정말 사람들한테 건강을 해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전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